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암 환자들의 식단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병원에도 많은 암 환자들이 오시는데 암 종류에 따라서 또는 나이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포괄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갖고 식단 관리하면 좋습니다 라는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좀 해드려야지 제가 상담하면서도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한다는 가정하에서 그 환자의 독특한 무엇인가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은 모든 암 환자들이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할 때 보편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만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어떤 선생님들은 암 환자하고 상담하실 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소처럼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의미는 소는 곡식을 안 먹잖아요. 풀만 뜯어 먹죠. 원래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사료라는 거 주기 시작하면서 살이 막 뒤룩뒤룩 찌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뭐냐, 곡식이 아닌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 될 수 있으면은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데 여기에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혈당을 빨리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일반적인 환자하고 달리 암 환자들은 혈당의 플렉츄에이션이 너무 심하면 안 좋다. 더 쉽게 설명해서 당화혈색소가 5.2 이하로 유지되게 관리하시는 분들이면은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신다면은 혈당을 빨리 올리는 정제탄수화물인 흰쌀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복합탄수화물인 현미라든지 잡곡이라든지 이런 걸 먹는 게 좋겠죠. 그렇게 이해하신다면은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밀가루라든지 또는 떡이라든지 이렇게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들은 될 수 있으면 권하지 않아요. 입맛이 없으니까 나는 요번에 죽 먹어야지 하면서 죽을 드시는데 죽도 혈당을 빨리 올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신다면은 힘드셔도 입에서 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곡식들을 갖다 입에다 넣고 오랫동안 씹어서 나중에 뱉었을 때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죽을 만든 다음에 넘기는 걸 연습하시면은 그게 입에서 죽을 만드는 거니까 가장 좋은 식사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신다면은 어떤 걸 먹어야 되라고 질문하는 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밥은 먹었는데 문제는 이 밥의 양을 정상인들보다 많이 드시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식사는 대부분의 내가 먹는 양을 이만큼 100%로 본다면은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 80%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 식단이. 그러니까 너무 많죠. 그래서 단백질 지방은 너무 부족하고 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식단이다 보니까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 암 환자들은 적어도 절반 이하로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걸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때 또 포함되는 게 과일이죠. 얼마 전에도 제가 상담했던 암 환자인데 자연주의 치료하는 곳에 갔다 오셨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야채 과일을 많이 먹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랑스럽게 자기는 관리를 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과일 안에도 과당, 프럭토스라고 하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과일을 많이 먹는 걸 저희들은 추천하지 않아요. 계절별로 나오는 과일이 나오면은 맛은 볼 수 있죠. 포도가 나오면 포도 한 송이를 다 먹으면 안 되고요. 손에 딱 주어졌을 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알수만큼만 먹을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을.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이 있으면 그 여러 가지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최소한 1개고 많아야 2개 정도의 분량을 갖다가 먹을 때 포도는 요 한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의 양만 드시고 나머지 과일도 썰어서 한두 조각 정도 먹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갖다가 밥 대신에 막 싸놓고 먹어요 하고 자랑하듯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저는 틀렸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와서 검사를 했는데 자기는 관리를 잘한다고 하시는데 봤더니 중금속이 많은 거예요. 비소도 많고 수은도 많고요. 근데 이분이 식단을 봤더니 사과를 껍질째 드세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껍질에 영양소가 많으니까 자기는 껍질째 사과를 다 먹는다. 그것도 썰어가지고서 되게 많은 양의 사과를 먹는데 매일매일 자랑스럽게. 제가 껍질은 꼭 벗겨서 드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직접 농사 짓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벌레 먹지 않기 위한 농약을 치게 되는데 그 농약이 껍질에 묻어있는 상태에서 씻어도 잘 안 씻깁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먹다 보면 1군 발암물질인 비소가 몸에 들어와서 검사를 해보면 정상인보다 2배, 3배 높은 상태의 혈중 비소 레벨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암 환자인데 1군 발암물질을 정상인보다 3배 갖고 있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이 나는 관리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포커스를 잡을 때 영양소 하나만 본다면은 껍질에 많은 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그래서 그걸 먹는다?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잖아요. 영양소는 많지만 오염물질도 많아요. 근데 병이 생기는 기전이 영양소의 결핍도 있지만 오염물질의 노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인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맛있는 사과
하시다가 먹고 싶을 때는 맛만 보시는 정도 껍질 벗겨서 먹고요. 부족해진 영양소는 차라리 영양소로 채우는 게 맞겠죠. 그래서 탄수화물 쪽에 관련된 내용은 이걸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단백질입니다. 암 환자들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의 몸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단백질, 즉 근육의 양을 늘려야 돼요. 거의 태능 선수촌만큼의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쉽지 않아요. 빨리 지칠 거고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돌아가니까 힘들 거고요. 더군다나 수술 후나 방사선, 항암 치료 후에는 더 깔아앉고 면역이 떨어지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열심히 힘있게 운동을 하시면은 근육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운동을 하실 때 매일 하시면 안 되고 격일로 하셔야 되고, 처음 운동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알이 100일 정도의 강도가 되고 나서 3일째 되면 풀릴 정도의 강도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운동 후에 단백질 섭취를 해야지 내 근육을 만들지, 손상 후에 재생의 목적으로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밑장 빼기 하고 있으면 전혀 안 만들어지죠. 단백질 섭취가 안 되는데 운동을 해서 손상을 입히고 나면 얘를 재생할 원료가 필요하니까 정상적인 근육을 녹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안 늘죠. 그래서 암 환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로 본다면 혈당을 낮추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단백질로 본다면 근육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인바디 검사 해놓으시고요. 저희 병원에서 3개월마다 인바디를 재검했을 때 적어도 근육량이 100g이라도 조금씩 느는 게 보이는 분들일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그만큼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강도가 1이었다면 1로 계속하면 근육이 안 늘거든요. 그 다음에 2가 돼야 되고요. 2로 계속하다 보아도 또 안 늘어요. 어느 정도 수준 되면은 또 3을 해야 되고요. 이걸 계속 간다고 생각하시면 6개월, 1년 가는데 처음에 1이었던 근육량이 나중에 10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자명한 이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원료의 공급이 필요하다. 단백질.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게 결국엔 육고기냐 생선이냐 또는 식물성 단백질이냐 이런 얘기가 들어가겠죠. 이거 할 때도 똑같이 오염을 또 생각하셔야 돼요. 생선이 좋을 것 같지만 바다가 오염이 너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생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거기서 수은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육고기 같은 경우에도 지방산이 많아서 오메가6 지방산이 100대 1이 넘는 2+A인 한우 이런 걸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목초, 즉 풀만 뜯어먹고 자라면서 항생제 안 주고 가둬 키우지 않아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지 않고 이런 고기를 먹게 되면은 그나마 지방산의 비율이 맞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줄어들거든요. 대표적인 암 환자들의 대부분은 염증 반응이 높아요, 몸에. 그래서 얘를 낮춰야 되는데 염증 반응이 높은 오메가6가 많은 육고기를 먹으면서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고기 말고 나머지 고기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런 고기를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면은 사서 먹을 때는 될 수 있으면은 태우거나 굽거나 해서 표면이 브라우닝 되지 않은 상태의 단백질 섭취. 제일 좋은 거는 수육 같은 경우죠. 탕에 끓여서 나오는 단백질을 먹는 거. 그런 거는 충분하게 먹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예전에 항암, 항염증에 관련된 식단을 하나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요리해서 올린 거. 그런 식단에다가 마지막에 뜸들일 때 부채살 같은 경우를 얇은 것들을 넣고 뜸들이면은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브라우닝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마이에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고기를 먹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발암물질이니까. 그래서 단백질의 공급이 필요한데 저는 항생제나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또는 GMO 사료라든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부하지 않은 잘 사육된 고기들을 자기 몸무게 킬로그램당 1g 정도 계산해서 매일매일 섭취하는 걸 권합니다. 저는. 그래서 단백질은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지방산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염증 반응이라고 이해하신다면은 오메가3하고 6의 비율이 많이 틀어져 있어요. 현대인들은. 오메가6가 많은 식단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걸 계속 먹으면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니까 오메가3가 많은 걸 먹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영양제로도 나와 있지만 음식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게 들깨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에는 아마씨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6가 아닌 오메가9이 풍부한 음식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올리브 오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먹는 걸 권하게 되는데, 그래서 들깨나 이런 것들을 구할 때 들기름을 이제 짠 걸 갖다가 많이 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게 지방산이 산패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저는 유기농 들깨를 구하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얘를 냉동이나 냉장실에 넣어놨다가 아침마다 숟가락으로 해서 내가 하루에 3끼를 먹는다 하면은 3스푼 정도 떠서 얘를 볶는 거예요. 볶는 거죠. 볶아가지고서 매일매일 밥 먹을 때마다 일부분 한 숟갈씩 떠가지고 갈아서 밥 위에 얹어서 먹든지 국에 넣어서 먹든지 이렇게 해서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산 섭취와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다. 이렇게 따지면은 식단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큰 개념으로는 내 몸의 염증 반응을 낮추고 그 다음에 혈당을 좀 낮추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대사를 좋게 만들면서 암을 이겨내기 위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드는데 근육량이 되게 중요하니까 근육
근육을 잘 만드는 운동을 하시면서 몸 관리 하시는 게 기본 베이스죠. 여기에다가 기능의학적인 검사를 해서 어떤 분들은 어떤 음식이 안 맞아서 못 먹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음식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검사 후에 개별적인 문제니까 그거는 그때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누구든지 암 환자면은 이 정도의 베이스 안에서 열심히 몸 관리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